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너블리기 저룡입니다. 자,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고토부키아에서 발매한 헥사기어 시리즈의 벌크암 알파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헥사기어 남자들의 로망을 실현시켜놓은 프라 시리즈, 이번엔 로봇입니다. 이족 보행형 인간형이고요. 기존의 헥사기어는 뭐 촉수물이라든지 사족 보행 동물이라든지 뭐 공룡이라든지, 근데 이번엔 인간형입니다. 인간형답게 콕피트 기믹이라든가 이런 게 또 존재하는데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. 멋있습니다. 그래서 발매는 2018년 7월에 했었고요. 가격이 한가로 5,800엔입니다. 사이즈에 비하면 역시 헥사기어 고토부키아 시리즈가 애초에 고토부키아에 나오는 프라모델 자체가 좀 가격이 셌지만 뭐 그럭저럭 전 이번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한 가지, 색깔, 기존의 헥사기어라든지 이런 거 만들다 보면은 와 진짜 분할 정말 잘 해놨다, 이건 정말 와 미쳤는데?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했는데, 이번에는 약간 포인트 되는 컬러마저도 하나도 분할이 안 되어 있습니다. 도색이라도 좀 되어 있지 않을까 했으나 그런 것도 없었고요. 그래서 그 부분 때문인지 조금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을 줄까 합니다. 그래도 기믹적인 부분이라든지 생긴 거 하면 진짜 뭐 이것만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그 게임 중에 이제 타이탄폴이라는 게임도 좀 떠오를 정도로 이 메카닉 자체가 굉장히 좀 뭐 현실적으로 생겼다고 할까요?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.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하죠. 자, 그러면은 헥사기어 벌크암 알파 외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. 일단은 굉장히 듬직한 메카닉 로봇, 사람 형태의 로봇입니다.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현실적인 프로포션이라는 거, 뭐 그런 게 좀 있겠네요. 느낌도 나쁘지 않고요. 좀 약간 이 형태라든가 이게 굉장히 좀 나중에 무언가 이런 기동 보행 병기가 나타나면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봅니다. 자세히 보면은 일단은 머리도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안쪽에 클리어 파츠를 이용을 한 머리도 존재하고, 가슴 부분이 쭉 내려오면서 이 앞에도 센서, 이쪽은 카메라라고 볼 수 있겠죠. 위엔 센서고 해서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. 이쪽도 당연히 이렇게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위아래로도 이렇게 가동도 같이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리얼한 움직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고요.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파이프라든가 이런 디자인도 좀 독창적이기도 하고, 그리고 옆이나 이런 데 보면은 기계적인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엿볼 수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대로 등 쪽을 보면은 굉장히 약간 이쪽이 약간 메인 엔진 같은 느낌이겠죠? 약간은. 그래서 이렇게 막 덕트라든가 이런 표현도 되어 있고, 밑으로 좀 더 기계적인 몰드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. 이 팔 같은 경우는 이 어깨 장갑은 이제 헥사기어의 이런 육각형 독특한 형태가 굉장히 많이 즐비해 있고요. 그리고 팔뚝도 마찬가지입니다. 해서 여기다가 다른 무장들이나 뭐 헥사기어의 파츠들을 장착 가능하게 되어 있죠. 실린더의 디테일도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놀라웠습니다. 이 안쪽이나 이런 쪽도 디테일 어느 정도 살리고 있고, 손은 약간의 가동이 돼요.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랑 이중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, 여기 보면은 머니퓰레이터, 안쪽에 들어갈 만한 머니퓰레이터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꽂아주게 되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작은 손이 생기면서 다른 헥사기어의 무장이나 또 다른 무장들의 손에 쥘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골반 부분, 아까 몸통이랑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이쪽도 이 포인트 되는 디테일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. 골반 안쪽에도 조금씩의 디테일이 보이는 게 아주 보기 좋죠. 그리고 다리 쪽이, 이쪽도 이 육각형의 조인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쪽도 역시나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뒤쪽 부분이나 이런 쪽 골반의 뒤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디테일도 상당히 좋고, 이쪽도 당연히 살짝 보면은 이렇게 실린더의 디테일도 살아 있습니다. 느낌이 나쁘지 않죠. 발 부분은 납작하면서도 실린더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느낌, 이것까지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. 멋지긴 한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,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그리고 리뷰를 해왔던 헥사기어 시리즈는 색깔 분할을 진짜 최대한도로 해줬었습니다. 정말 작은 부분이 아니면은 좀 큼지막한 부분은 많이 분할을 다 해줬죠. 하지만 이 벌크암은 짜잔, 포인트 되는 붉은 색깔이 굉장히 많죠. 거기다가 앞부분에 카메라로 추정되는 부분도 하얀색이기도 하고요.
그래서 이 빨간색 좀 큼지막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분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는 따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고요.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. 계속 좀 눈에 밟히네요. 아무래도 너무 그냥 이렇게 조립만 하고 보면은 너무 단색이라서 그런가 봐요. 자, 그럼 가동률도 살펴보도록 합시다. 가동 같은 경우는 목 부분 이 상하 가동이 존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. 좌우 가동도 어느 정도는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어깨 부분이 일단은 뭐 앞으로 뽑혀 나오고 그런 기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아예 팔 어깨의 뿌리 자체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. 나중에 이제 팔 연장이나 이런 걸 위해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. 어깨 자체의 회전이나 바깥으로 뻗는 거라든가 그리고 어깨 장갑 자체가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팔 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자유롭죠.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팔뚝의 회전도 존재하고 팔꿈치도 단일 관절이면서도 크게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손목이 독특한데 이렇게 회전을 해줄 수도 있지만 안쪽으로 꺾는 게 가능합니다. 바깥쪽으로 앞쪽으로 꺾지는 못하고요. 네, 이렇게 안쪽으로 꺾는 거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허리 당연히 가동을 하겠죠. 회전하는 각이 상당히 큽니다. 해서 굉장히 많은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허리 자체도 앞으로 숙여지는 기믹이 존재합니다. 해서 숙이는 각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역시나 이쪽도 액션 취할 때 좀 더 역동적이겠네요. 골반 부분은 일단은 바깥쪽으로 뻗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앞으로 그리고 뒤로 움직이는 거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만 이 허벅지 회전각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편이었어요. 처음에는 좀 몰랐는데 근데 너무 과하게 꺾으면은 어느 정도 약간 겉에 있는 파츠가 조금 이제 걸린다는 느낌은 들기도 합니다.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무릎 단일 관절임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쪽도 팔꿈치랑 비슷하게 많이 꺾입니다. 이 꺾일 때 안쪽에 있었던 이런 실린더 아까 장갑에 가려져 있던 부분이 드러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직선이었던 디테일들이 좀 더 오밀조밀 모여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다는 건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접지력이 끝내주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가동률 정말 좋고요. 그래서 뭐 여러모로 다리 벌렸어도 많이 접지가 되겠죠. 그리고 발바닥 자체도 이런 식으로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. 조금씩. 그래서 크게 움직일 수 있지만 약간 후크 같은 것도 존재해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여서 이제 바닥에다 뭐 고정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. 그럼 무장도 살펴보도록 합시다. 무장. 먼저 이 주먹 자체도 약간 보면 손가락이 뭐 있다고 하긴 힘들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너클입니다. 아이언 피스트라고 해요. 주먹 자체가.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이기도 했고요. 그리고 또 들어있는 게 메인 무장이죠. 바로 120mm 120mm 캐논입니다. 야우, 120mm를 120mm. 와우, 폭 엄청 크네. 해서 이거는 이 팔뚝 부분에 육각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장착을 할 수 있는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완성이 아닙니다. 허리 부분에 추가 파츠가 들어갑니다. 허리 보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헥사그램 조인트가 존재합니다. 이 조인트에 맞춰서 끼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가 대충 보이지 않나요? 이제 어느 정도? 해서 이 허리에 들어간 거를 슬라이드 앞으로 꺾어줍니다. 그리고 이대로 팔을 내려서 장착. 자, 이렇게 도킹을 해주면 이렇게 120mm 캐논이 완성이 됩니다. 상당히 박력이 넘칩니다. 정말 굉장하죠. 특히나 이 허리에서 연결돼서 같이 착 연결된다는 이런 기믹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고정 장치를 제거하면은 이쪽에 탄창도 빠집니다. 이 캐논의 탄이 안쪽에 이렇게 몰드로 재현되어 있는 것도 뭐 특징 기믹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특징 기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헤드 교체가 가능합니다. 자, 원래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머리, 센서를 가진 머리죠. 클리어 파츠도 들어가 있고. 하지만 이번에는 따로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런 챙 부분이 좀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머리가 좀 독특하죠. 바꿔보도록 합시다. 자, 교체하면 이런 느낌으로 변경됩니다. 약간 좀 더 이렇게 챙 부분이 늘어났고 클리어 파츠가 없어져서 좀 반짝이는 건 없어졌는데 그래도 나름의 매력이 있네요. 그리고 이 벌크암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비클 모드는 없습니다. 따로 비클 모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친구는 이 콕피트가 중요합니다. 조종석. 야, 정말 끝내줍니다. 보면은 앞부분에 이 카메라 부분 잡고 들어주면은 한 단 들리고 뒤쪽 쫙 들리면서 이 머리 부분을 잡고 앞으로 쭉 당겨주면 자,
자, 이런 식으로 내부에 거버너가 탑승이 가능합니다. 이 거버너는 일단은 별매입니다. 이 제품 안에는 거버너가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원래 갖고 있었던 거버너를 여기다가 탑승을 시켜봤죠.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믹이었어요. 이렇게 더군다나 이게 정말 약간 좀 더 리얼한 게 이게 조종석 내부 모니터입니다. 3개의 모니터가 있고요. 이게 덮일 때 보면은 머리 앞으로 정확히 가요. 그래서 살짝 위에서 보면은 모니터를 보면서 확실히 눈앞까지 와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조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었죠.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조금 더 리얼했던 거는 일단은 이 조종간, 잘 보면은 이 조종간 부분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. 저는 그냥 걸쳐 놓은 상태지만 조종간을 걸쳐 둘 수도 있고 이렇게 손에 쥘 수도 있고 발판까지 마련되어 있어요. 아까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동하는 발판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이 페달 부분까지도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면서 좀 리얼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이 페달 부분의 디테일도 살아있는 편이고요. 확실히 콕피트 기믹이 끝내주는구나. 이거는 진짜 그런 생각을 이거 보면서 이걸 몇 번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. 편하게 좀 제거하고 그러려면은 허리에 넣어놓던 이 캐논의 파츠를 빼면은 이 등 부분이 더 열립니다. 이렇게. 그러면은 이제 거버너를 좀 더 편하게 뺐다 꼈다 할 수 있죠. 빼보면은 내부 좌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. 자, 이런 식으로 그냥 거버너가 딱 들어가기 알맞는 공간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큰 문제 없이 그냥 거버너 그냥 쑥 집어넣으면은 엉덩이 닫고 등 닫고 딱 들어갑니다. 진짜로. 깔끔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헥사기어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일러스트 카드입니다. 일러스트 카드의 벌크함이 120mm 캐논을 조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. 옆에 이제 병사가 지금 뛰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. 상당히 깔끔한 또 일러스트라서 보는 맛도 있네요. 자, 그러면은 액션 포즈를 취해보도록 합시다. 포즈 중에 보면은 콕피트를 이렇게 파일럿이 탑승하고 내리는 그런 포즈가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땅을 찍고 있는 것 같은 포즈. 요거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게 정말 멋있는 게 아까 이상하다고 느꼈던 이 어깨의 관절, 요걸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포즈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. 확실히 저 콕피트 해치 기믹이 저게 정말 매력적이네요. 와, 끝내주는 기믹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코토부키에서 발매한 헥사기어 시리즈의 벌크함 알파 리뷰를 해봤습니다. 확실히 이 기믹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이 진짜 로망에 가까운 그거에 치중한 그런 상품군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요. 이 벌크함을 베이스로 해서 다음번에는 이제 벌크함의 다른 버전을 또 낸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이 비클 모드가 된다고 해요. 그때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이번에는 사출색만 조금 아쉽고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다 만족스러웠네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제롱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. 안녕. 빠뿌시. 네,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? 역시 뭐 헥사기어다 라는 생각이 역시 헥사기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퀄리티라든가 뭐 디자인, 기믹 이런 부분에서 빠지는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, 하지만 이제 외형 부분에서 이 포인트 되는 컬러, 빨간색 포인트들, 어깨 부분은 충분히 사이즈도 크고 한데 이것마저도 이제 분할이 안 돼 있는 거는 조금 아쉬웠어요. 그래도 고토부키한데 헥사기어인데 그건 해주겠지. 막 예전에 레이블레이드 생각해보면은 막 소름 돋았단 말이죠. 와,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. 근데 얘는 그 부분은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내가 원하는 컬러로 도색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외형은 8점. 방금 말했듯이 포인트 되는 컬러라든가 이런 것들, 뭐 실린더의 금색이라든가 하얀색 포인트 이런 것도 없었고, 그래서 8점 줄까 하고요. 그리고 무장, 뭐 가동, 뭐 기믹 부분에선 딱히 나무랄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비클 모드가 삭제됐지만 이 나중에 다음 버전의 벌크함이 나올 때는 또 비클 모드가 생긴다고 하니까 비클 모드 대신에는 콕피트 기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, 얘는. 그런 점에서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무장, 가동, 기믹 전부 다 10점을 줄까 합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또 다른 헥사기어를 들고 올 텐데, 헥사기어가 요즘에는 이제 컬러 바리에이션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건 좀 고민을 한번 해볼까 해요. 앞으로 나올 신작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일단은 아직 리뷰 안 한 헥사기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재정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 그때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. 안녕, 빠빠시.